슈퍼컴퓨터의 시대가 됐잖아요.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, 뭐 AI 이런 게 이제 대체를 하게 됐겠네요, 이제는. 지금은 너무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진짜 이렇게 별을 세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데이터 값을 분석하는 일만. 최근에 그 블랙홀 관측한 이야기, 블랙홀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. 따라라딴딴 뭐 윤하의 제목, 노래 제목처럼 사건의 지평선. 암흑에너지에 대한 네. 그 연구가 좀 이제 뒤집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. 긍정적으로. 아니요. 암흑에너지가 정말 있나. 11년도인가 22년도에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그 노벨상을 거둬야 된다. 라는 농담이 있다. 라는 농담이 있다. 네, 농담이라는 거죠. 노벨상 자체는 위대하다. 고 있는 전 철학적 의미도 있다고 봐요. 우리 동양의 미라고 했을 때 바로 언급되는 게 여백이잖아요. 우리 삶에 너무 여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또 확장 독서로 가면 그 도둑맞은 집중력까지 가거든요. 그 책 아시죠? 네네. 편안함의 습격 다 아시죠? 두 책이 정말 저는 작년, 재작년에 읽은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을 꼽자면 이 두 책이거든요. 그 책을 좋아하는 게 우리가 너무 여백 없이 살아요.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 우리가 혼자 있음에 대한 내공이 많이 약해졌어요. 그러니까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쓸모없이 보내는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뇌가 휴식을 못하는 거예요.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휴식,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 속에서 충전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때 뭐 영감이 떠오르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. 다 획일화되고 알고리즘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냥 따라 살고 있고 에너지가 버닝아웃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 오면 지쳐있는 상태로 출근하는 거예요. 무슨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. 디테일에 신이 있다? 저는 그 신을 가로 열고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디테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멍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지쳐있는 상태로 편두통? 거의 편두통의 상태로 회사에 오는 것 같아요. 퇴근 언제 하지? 뭐 점심 뭐 먹지 하다가 요즘 끝나. 많이 힘드세요? 야근을 줄이려고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너무 여백이 없다. 이것이 무슨 내가 기계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. 양을 늘리기는 하는데 하나하나의 생기가 좀 떨어졌다? 창의성이 떨어졌다? 이게 오래 못 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사람들은 알거든요. 이거 똑같은 거네? 그냥 양만 늘리네? 새로운 게 없네? 금방 알잖아요. 우리는 여백이 얼마나 중요한가,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1장 관측에 대하여 라는 부분에서 어린 왕자의 네 번째 별에는 천문학자가 산다라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끌고 오셨어요. 어린 왕자 책 읽어보셨나요? 어린 왕자 여러 행성을 방문하잖아요. 네 번째 별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별을 세고 그 개수를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. 그 캐릭터가 돈을 많이 밝히는 사업가라고 그렇죠. 이제 돈에 눈이 먼 사업가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는 하는데 작가님은 조금 새롭게 봅니다. 역시 천문학자답게 네. 그 별을 세는 사업가는 돈에 눈이 먼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천문학자였을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별 개수마저 천문학적이에요. 뭐라고 쓰여있던가요? 5억 162만. 흔히 이제 천문학을 떠올리면 되게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천문대에 별을 보러 간다든지 노래도 있잖아요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뭐 적재의 노래죠? 네네네. 적재적소에 딱 말씀해 주셨네요. 네, 저는 이제 한때 몽골에 가고 싶었거든요. 소원에 별이 예쁘다고 하길래 그만큼 천문학자라고 하면 별을 세는 직업일 것 같고 뭔가 낭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천문학자는 별을 세지 않는다. 데이터를 세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흔히 떠올리는 그 낭만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.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그 낭만이 약간 사라졌나? 싶기도 하고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낭만이 사라졌다. 지금 요즘 AI가 발전해서 계산도 AI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별을 직접적으로 세는 직업이 아니라 데이터 값을 분석하고 AI가 발전을 했다고 했잖아요.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천문학자들의 눈으로 맨눈으로 이 데이터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것이 관측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은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.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 일에 더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. 거의 통계학, 수학에 가깝네요. 진짜 낭만이 없네요. 이 천문학자의 일 자체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네요. 그렇게 된 게 불과 4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예전에는 진짜 이 엄청나게 크고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관측할 것인가 좀 궁금하잖아요. 일일이 다 셌거든요.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? 사실 블랙홀만 해도 그 깜깜한 걸 어떻게
관측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와, 그거 진짜 신기해요. 100년 전만 해도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관측했다고 합니다. 빛이 이렇게 닿으면은 색이 검게 변하는 그 화학 용액을 투명한 유리판에 바릅니다. 그 유리판을 잘 말린 다음에 망원경 뒤에 장착을 하면 그 망원경에 모인 별빛이 유리판 구석구석에 이제 닿으면서 별이 밝게 빛나는 곳에는 검은 얼룩이 진다고 했거든요. 그 검은 얼룩을 보면서 어떤 위치에 별이 있구나, 몇 개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. 1880년쯤으로 가면 갈수록 관측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관측이 될 거 아니에요. 하버드대에서 천문대장을 맡고 있었던 에드워드 피커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천문 관측을 하려고 자기 동생을 페루에다가 보내거든요. 페루에 이제 천문대를 지어서 여기서 관측되는 것들을 유리판에 이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. 계속 유리판이 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세고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계속 창고에 유리판을 쌓여가지. 그리고 사람은 없지. 인력 부족하지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묘수를 생각해낸 게 그때 당시에 자기 가정부가 있었거든요. 피커링이. 그래서 이 가정부한테 일을 시켜서 유리 건판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세고 얼룩 크기를 보면서 별의 밝기를 좀 비교해서 관측 결과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맡깁니다.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이 다 거의 다 남자들이었고 그때 남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좀 고상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.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컴퓨터다. 인간 컴퓨터였네요. 원래 인간이 컴퓨터였죠.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단순 작업을 하는 여성을 그렇죠. 지칭하는 말이 별을 세는 사람들. 슈퍼컴퓨터의 시대가 됐잖아요.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, 뭐 AI 이런 게 이제 대체를 하게 됐겠네요, 이제는. 지금은 너무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진짜 이렇게 별을 세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데이터 값을 분석하는 일만 하니까. 최근에 그 블랙홀 관측한 이야기, 블랙홀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. 따라라딴딴 뭐 윤하의 제목, 노래 제목처럼 사건의 지평선. 윤하의 남자친구가 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노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남편. 남편이군요. 결혼했어요? 그 사건의 지평선을 관측했다는 거잖아요. 블랙홀은 관측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빛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.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홀 관측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일 정도로 그 중력의 크기, 무게가 커서 빛을 빨아들여서 우리 관측을 못한다라는 거죠. 빛이라고 하는 게 영상기기라든지 관측 도구가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.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온 빛이다라고 하는 것.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.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 같은 경우도 사실 8분 전의 것이잖아요. 왜 8분이에요? 자, 그걸 설명을 하자면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. 그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려면 8분이 좀 넘게 걸려요. 그래서 우리는 8분 정도 되는 그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거죠. 우리는 늘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전투기 지나갈 때 있잖아요. 전투기가 딱 지나가면 소리가 늦게 들리죠. 소리의 속도보다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전투기를 본 게 아니라 전투기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거든요. 근데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음파는 초속 330m거든요. 몇십만 배?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만 배 정도 되는 속도로 빛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순식간에 오는데 이거는 소리는 1초에 330m를 걸어오기 때문에 저 거리에 있는 게 한 8, 9초 정도 지나야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.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저걸 보는 거고 보고 듣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저기에서 발생한 시각적 정보를 보는 이 눈의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서 시작된 음파를 귀의 이 청각 수용체를 통해서 듣는다. 인식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신 관측 기기의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남극에 있는 관측소랑 각 지역에 또 미국인가요? 몇 군데 지역에 있는 관측소에서 이 사건의 지평선을 관찰을 했던 거죠. 정보를 종합해서 그거를 취합해서 관측을 한 거예요. 남극의 기상 때문에 좀 몇 개월 늦어져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늦게 통합을 할 수 있었다. 뭐 그런 얘기가 있고,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주의 초기 100억 년도 더 된 우주를 관측을 했어요. 이거는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. 꽤 초기.
꽤 초기의 우주를 관측한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초기 100억 년도 더 훨씬 이전의 우주의 모습이다.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과거를 보고 그걸 현재라고 착각하고 있다. 인식도 되게 신선했어요.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관점이 또 맞는 게 우리는 모두 천문학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연구를 할 수 있다. 작가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인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네요. 네.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다. 케빈 샤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은하를 분류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. 은하 이미지 100만 개를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합니다.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무작위로 나오는 은하 이미지를 보고 은하가 원반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참여를 하죠.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거 뭐 금방 구분하니까 갤럭시 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천문학에서 출발을 해서 시민과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. 우주를 좋아하는 전 세계 무려 10만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 갤럭시 주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상당히 천문학 발전에 이 연구에 기여를 하게 되죠.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은하 버전의 틴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.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저도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. 위키백과도 비슷한 거네요. 위키백과도 집단 지성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. 그걸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게 그 정보가 거기 입력이 돼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작가님이 은하를 연구하시거든요. 네. 작가님도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대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의 갤럭시즈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구글에서 뭐 이렇게 치면 되나요? juniverse.org 그렇게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천문학자로 태어난 게 맞네요. 그래서 그 별빛을 세던 여성들 이야기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천문학의 발전이나 천문학자들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별빛을 처음에 세던 여성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도 할 수 있네요. 그래서 사실 천문학 모든 과학이 그런 것 같아요. 이 과학의 뒤에는 사람이 있거든요. 네.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. 정말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